네, 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의 최애리나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3포인트 정도 뛴 1678포인트. 오늘 아침에 1680선을 회복한 1682포인트에서 출발했었는데요. 조폭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플러스는 달고 있고요. 코스닥은 526포인트로 정확히 시초가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아침에도 사주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거래소 내에서 외국인들의 470억 가까운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오늘은 코스닥을 외면하는 흐름이 좀 특징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선물을 650계약 정도 사주고 있는 반면 개인이 또한 1100계약 정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도 한번 간단히 보겠는데요. 오늘 통신업종이 좀 괜찮습니다. 1% 정도 상승률을 평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보험 쪽도 괜찮습니다. 운수장비 쪽도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운수장비 쪽에서는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자, 건설 쪽에서 GS건설은 3% 이상 오르는 모습, 철강금속 그리고 기계도 강보합 정도로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네, 자,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잠시 후에 설경제신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국내 주요 뉴스부터 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이 돼도 졸업 후 5년 동안 졸업에 따른 세금과 금융부담을 한꺼번에 늘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이른바 히든 챔피언 300개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감면폭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업체들이 아파트값을 깎은 만큼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뜻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를 겨냥해 유로존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국가는 강제 퇴출시켜야 한다고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유로화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와 유로존 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비정규직인 은행 텔러의 경쟁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고 75대 1을 기록할 정도인데요. 단기 임시직인 인턴에도 여전히 젊은 층이 몰려 청년 구직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무상급식 대상을 오는 2012년까지 지금보다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5년 동안 저소득 가정의 만 5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육비와 교육비 전액 또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설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사실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중견기업이 되는데 중견기업이 되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졸업을 미루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중견기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제약을 좀 많이 줄이겠다라는 정부 측의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업체가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부담 완화 기간을 적용해 졸업 후 5년 동안은 세금과 금융부담이 한 번에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지원을 통해 오늘 2020년까지 세계 수준의 중견기업, 이른바 히든 챔피언을 300개까지 육성할 계획인데요. 지식경제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 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책은 중소기업을 졸업하면서 기업이 지는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 중견 규모의 기업이 국제시장으로 사업력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는 중견기업의 정의를 내리고 산업발전법에 정책 추진 근거와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법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모두 대기업으로만 분류가 됐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원 이하는 중소기업이고 나머지는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중간에 있는 회사들은 이래저래 부담이 많았었는데요.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최저 세율은 유예기간 이후 1에서 3년 차이는 8%, 유예기간 이후 4에서 5년 차이는 9%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3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다가 대기업으로 바로 분류됐었는데 그 부담이 좀 더 완화되는 것입니다. R&D 세액 공제율도 각각 15%, 10%로 낮아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일 때는 25% 지원을 받았지만 졸업한 뒤에는 3에서 6%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도입이 되는데요. 녹색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대해 중견기업 특별시설 자금 제도를 도입해 장기 설비 투자 및 R&D 자금 등의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할 때 발생하는 보증 축소 부담도 일정 기간 완화해 줍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증대를 조건으로 기업 상속을 지원해 줄 방침인데요. 또한 정부는 R&D 지원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고 독일식 기술 확산 시스템을 도입해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줄 방침입니다. 코트라 내 중소 중견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센터를 구축해 패키지형 마케팅 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네. 자,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책이 이렇게 지금 중견기업을 향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대한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과세 표준이 50억 원인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연간 1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아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소기업 졸업 후 4에서 5년간은 연간 5천만 원의 법인세가 절감이 되는데요. 과세 표준이란 세금을 내는 기준을 말합니다. 또 매출액 1,000억 원에 50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중견기업의 경우 연간 4,75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이 지난 후에도 추가로 5년 동안 중소기업 졸업 부담 완화 기간을 신설해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주는 기간을 신설했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과 졸업 부담 완화 기간 중 적용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최초 한 번에 한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를 오갈 때에도 유예기간과 완화기간 총 8년 동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업 상속 지원 대상에 고용 증대를 조건으로 중견기업도 포함을 시켰는데요. 정부는 가업 상속 후 10년간 상시 근로자 수 누적 합계가 상속연도 상시 근로자 수의 1,400% 이상이 될 경우 가업 상속 지원 대상 세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현재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로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한 경우 상속 재산의 40%나 기간별 60억 원에서 10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늘 아침에 아주 가장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인데요. 지난 2월에 일몰 종료가 됐었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면서요. 네, 서울, 인천, 경기 지방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내년 4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감면 폭이 60에서 100%로 차등 적용이 되는데요. 업체들이 아파트 값을 깎아준 만큼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 연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등을 개정해 이를 시행키로 했는데요. 양도세 감면 대상은 지난 2월 11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내년 4월 말까지 취득한 경우입니다. 오는 6월 말로 종료가 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취등록세 감면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대형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와 연계해 50에서 75%까지 차별적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차등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폭이 0에서 10%인 경우에는 60%, 10에서 20%인 경우에는 80%, 20%를 초과하면 100%가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 대상 리츠와 펀드 등 투자 상품에 대한 30%의 법인세 추가 과세도 내년 4월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민간 택지에 짓는 주상 복합에 한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지난 2월 12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한돼 왔었으며 이 기간 동안 계약한 신규 분양주택을 산 뒤 5년 이내에 되팔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양도세 60%를 감면해주고 수도권 비과밀 억제 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주기로 했었습니다. 네. 사실 건설사는 미분양에 관해 이렇게 차등적으로 세 감면해 주는 것에 좀 떨떠름한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왕이면은 금융 규제까지 같이 정부 쪽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눈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지방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부활된 데는 그만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같은 안을 내놓게 된 배경 좀 전해주시죠. 네,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도권 외 지역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분양시장, 나아가 주택 경기 전반을 살리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건설 업체들의 줄도전 사태까지 우려된다는 아우성에 정부가 화답을 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와 세금 감면 혜택을 연계해 업체들 자구 노력을 끌어내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정부가 정치 논리에 떠밀렸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어서 지방 미분양 문제가 어느 수준까지 해결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정이 내놓은 지원 방안의 핵심은 분양가 인하율과 양도세 감면율을 연계시켰다는 점인데요. 업체가 아파트 값을 깎은 만큼 정부도 세금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네.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 연장 역시 분양가 인하와 엮었는데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에 한해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인 경우 감면율은 50%에 불과하지만 분양가를 20% 초과로 내리면 취등록세는 75%까지 감면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 논리에 떠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을 내놓은 당사자인 기획재정부 스스로가 양도세 감면으로는 지방 미분양 해소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대책에 난색을 표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스스로 논리를 뒤집었다는 비판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예정처럼 그냥 양도세를 깎아주는 걸로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업계의 자구 노력과 연계한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을 깎아주는 만큼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른 양도세마저 면제해주기 때문에 확실한 매수 유인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건설사들이 이미 수천만 원의 경품을 내걸거나 암암리에 분양가 중 상당액을 깎아줘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인데요. 고질적인 공급 초과 양상인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 이번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금 눈을 좀 해외로 돌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그리스 총리가 일주일 내에 EU 측의 지원이 없으면 IMF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유럽 증시, 뉴욕 증시 모두 크게 반응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앞서서 유로존의 안정을 해치는 국가가 있다면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파문을 낳고 있다죠.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재정적대에 시달리는 그리스를 겨냥한 듯 유로존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국가를 강제 퇴출시켜야 한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유로화를 계속 가져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국인 독일의 최고 통치자가 이 같은 발언을 함에 따라 해당 국은 물론 여타 회원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독일 하원에서 연설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를 유로권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어 그리스 사태로 유로권이 출범 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유로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지난 15일 유로존 16개국의 재무장관 회담 등에서 구체적인 그리스 지원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온 것인데요. 메르켈 총리는 유로국들이 단합해 이 문제를 급하게 풀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그리스가 허리띠를 더 졸라맨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이와 관련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또 그리스가 비합리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IMF 행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유로존의 지원을 압박했습니다. 장클로드 트리시의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이날 유로존 국가를 쫓아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면서 공동 운명체 의식을 국가들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청년 실업률이 거의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에 불과한 은행 텔러에도 엄청난 지원율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지원자들이 몰렸다는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비정규직인 은행 텔러 경쟁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최고 75대 1을 기록하는가 하면 이른바 스펙이 좋은 지원자들도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단기 임시직인 인턴에도 여전히 젊은 층이 몰리고 있어서 청년 구직 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텔러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행은 40명 선발에 3천여 명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경쟁률만 해도 약 75대 1에 달합니다. 또 현재 채용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텔러직에도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100명의 계약직 창구 전담직원을 뽑을 예정인 우리은행에는 무려 3천여 명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200명의 텔러를 선발할 계획인 신한은행도 6천여 명이 몰렸는데요. 두 은행의 경우 경쟁률만 약 30대 1에 달합니다. 지원자들 수준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원자 스펙이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면서 해외 유학파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텔러직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인적 자원의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은행 텔러는 지점에서 입출구가 통장 신규, 공과금 수납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계약직이어서 신분이 불안정하긴 하지만 연봉은 대략 2천만 원대 초중반으로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나은데요. 은행에 따라서는 대우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또 예전에는 대졸 신입 기준으로 정규직과 최소 1,000만 원 이상 급여 차이가 났지만 지난해 정규직 신입 행원의 임금이 20% 일괄 삭감돼 그 차이도 수백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점이 텔러 등 계약직의 굴직자가 몰리는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달 청년체 실업률은 10%로 지난 2000년 2월에 10.1%의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75대 1까지 텔러 한 명 뽑는데 이렇게 많이 몰렸다라고 하니까 정말 청년 실업률이 큰 문제이긴 문제인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요, 저소득층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들 가운데 무상급식을 받는 대상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네요. 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초중학생 무상급식 대상을 2012년까지 지금보다 2배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당정은 저소득층 무상급식 대상을 현재 97만 명에서 2012년 20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매년 약 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설경제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시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679포인트로 다시금 장중에 1680을 내놓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리한 기자의 눈을 한번 빌려보죠.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임 기자. 예, 임진혁입니다. 네, 일단 1680 회복하고 출발했는데 다시금 좀 내놓는 모습이네요. 네, 전일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개선세 속에 상승 마감한 데 힘입어 국내 증시 역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9시 24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3.62포인트 오른 1678.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406억 원어치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52억 원, 1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9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통신업, 보험, 운수장비의 상승폭이 큽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2.08포인트 오른 526.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통신보험, 운수장비 상승폭이 크다 하셨는데 통신업종이 오늘 또 반짝 오르는 것은 정부가 휴대폰 R&D에 3조 이상 투자하겠다라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수장비 중에서는 오늘 아침에 기아차가 50일치 신고가 경신했다면서요? 네, 기아차가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외 증권사들은 기아차가 신차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 꾸준히 판매량을 늘려갈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 UBS와 멜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들을 통해 53만 주의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상장한 현대증권 스펙 1호가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스펙 1호는 이날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6,800원에 형성된 뒤 현재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미래에셋 스펙 역시 오늘 5%대의 강세를 보이며 스펙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시황 그리고 특징주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주요 증권사에서는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한데 말이죠. 네, 현대증권은 미국 경기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어 위험자산 선호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이 이어지며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증시의 대형주가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IT 업종과 상품, 원화 강세 수혜 업종 대표주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산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산주는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소유자산 가치가 높은 종목들을 말하는데요. 사만기업, 풍림산업, 동일방직 등 저평가된 자산주들이 물가 상승 시기에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국제회계 기준 도입으로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이들 기업의 자산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이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붙어봐라라는 쪽으로 전망하는 것도 있었고 또 저금리 때문에 인플레 압력이 있을 것이니까 자산주에 좀 주목을 해라라는 주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IFRS 수혜주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 간단하게 정리는요. 설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가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너에서는요, 시장 주도주 포착의 전문가시죠.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의 대표신 성기배 대표와 전화 연결을 하겠고요. 계속해서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계속해서 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번호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3153-2611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집 포착 전문가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의 대표 성기배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 시각 반짝반짝하는 특징주는 무엇인지 고수는 어떤 종목에 지금 이 시각 주목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기배 대표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역시나 전망했던 대로 외국인들이 사주고는 있는데 글쎄 업종별로도 기상도가 약간 좀 독특하게 바뀌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첫해 흐름을 좀 보시면서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종률 등락률을 좀 보시고 계시는데 현재 이제 그 통신 업종 중에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신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조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보통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통신 업종이 좀 상승을 하는데 지금 시장이 추세적인 상승을 받고 있고 있는 가운데서 조금 통신 업종이 상승을 타고 있고 현재 뭐 대부분의 업종들은 양호한 상승세 그리고 상승과 하락이 좀 엇갈린 모습입니다. 정권이나 운수 창구 업종 이런 업종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의료 종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이나 오늘 이제 대한생명 시가총액이 좀 큰 신규 상장주인 대한생명의 좀 상승으로 현재 0.70% 정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외국인들의 매매는 현재 계속적으로 연일 상승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던 상승을 하던 보시게 되면은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오늘 현재 시간 722억 정도 매수 그리고 개인들은 오늘 또 510억 정도 기관들도 소폭 100억 정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도 상승의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현재 갭 상승한 이후에 역시 또 오늘 금일 정강 후약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장 흐름을 보실 때 지금 종합지수의 차트를 좀 보고 띄워주시면요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우리가 시장이 1700선, 1720선 정도의 상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닥권은 보통 540에서 50선 이 라인대의 바닥을 가지고 있는 박스권에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시세 중심선 라인대를 갭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갭 상승한 이 라인대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현재 우리가 이제 시장에 접근해도 좋다 하는 그런 라인대는 보통 20일 이동평균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녹색선 라인대가 지금 상승 방향을 잡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우리는 여러분들 건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현재는 뭐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띄고 도망갈 시점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금일 같은 경우 금요일장 특징 그리고 국내 증시가 이제 정강 후약이 자주 나타나는 관계로 해서 이 종목들을 보유는 하시되 금일 같은 경우에는 추경 고점에서 매수를 하거나 하지 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관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추세는 계속해서 살아있다고 일단 믿고 뭔가를 많이 팔거나 차익 실현할 자리는 아니되 그렇다고 추격 매수할 자리도 아니다. 관망하라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업종별로 이제 어떤 그 세력들이 사고 있나를 보니까 말이죠. 역시나 우리 시장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외국인들은 IT 그리고 전기전자 이제 그리고 운수장비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통신업종도 또 사주고 있는데 사실 통신에 대한 러브콜은 기관 쪽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뭔가 좀 변화가 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큰 변화라기보다는 네. 시장에서 이제 좀 소외됐고 그리고 IT주에서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자익 실현을 좀 했죠. 자익 실현을 좀 하고 지금 현재는 운수 장비 업종 중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주가 양호합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뭐 신고가까지도 지금 가능한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전기 전자 업종이나
자동차 업종은 우리가 대세 상승의 큰 원동력이 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뭐 오늘 사서 오늘 수익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종목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분할 매수. 우리가 이제 정책식 펀드를 였다시피 이런 종목들을 조정을 받을 때도 일부 매수를 하고 또 상승을 할 때도 일부 매수를 해서 기간적인 리스크를 길게 끌고 가면서 평균 단가를 맞춰주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오늘 사게 되면은 조금 빠지게 되면 불안해지고 뭐 이런 심리들이 사람들이 항상 큰 수익을 올리기가 좀 힘든 그런 매매를 하시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량주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 저는 뭐 통신업종을 지금 뭐 권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전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급등할 때 매수보다는 시장이 조금 조정을 줘서 종목들이 힘들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기간을 좀 장기간 분할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없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역시 뭐 투자의 원칙이 딱 서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한 것이요, 왜 통신업종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통신업종은 알다시피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뭐 한 550만 원씩 매매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물론 액분을 했지만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삼성 현대차도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시절에 고점을 찍고 몇 년 만에 이 고점 돌파를 했냐면은 한 4, 5년 만에 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이제 급등을 했고요. 뭐 전기 전자업종 중에서도 삼성전기나 삼성 SDI 물론 그 시점 고점 만들어진 고점에서 한 3, 4년 고생을 하고 2007년 대세 상승에서도 소외됐다가 지금 2008년, 2009년 넘어서 한 4, 5년 만에 이제 그 시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본전을 하고 이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시피 현재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 통신업종 SK텔레콤이나 뭐 LG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시장의 주도주로서 역할을 했는데 지금 현재 통신업종은 시장의 주도주는 못 된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대세의 상승을 타고 큰 급등을 하기보다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코스닥 거품 시절 이럴 때 뭐 아시게 되면은 무슨 텍, 무슨 뭐 사이버텍, 버추얼텍 이런 종목들이 네. 시장과 함께 올려서 급등세를 탄 시절이 있었죠.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금은 현재 수익이 날 어떤 IT나 자동차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지 통신 쪽으로는 그렇게 대단히 자금이 안 몰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자, 통신주가 뭔가 시장의 주도주로 등극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좀 작은 종목 테마 쪽이 좀 반짝반짝합니다. 태양에너지 주도 좀 반짝하는 것 같고 풍력도 역시 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법안이 국회 통과했다라는 재료도 있어요. 테마 쪽 어떤 종목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테마주의 흐름은 지금 테마주의 흐름은 강력한 흐름이 나타나는 시장의 흐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신규 등록주 중에서 이제 이미지스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타고 뭐 크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시장 흐름마다 원자력 테마들이 계속 연속적인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3D 테마, 뭐 잘만테크, 현대 IT 같은 종목들이 연속적인 상승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테마주들이 단체적으로 한두 종목에는 서너 종목 또는 너데스 종목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이 테마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길게 가고 오래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 테마주들의 흐름이 하루 반짝 또는 1박 2일 고점을 찍고 밀리는 종목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길게 보시는 매매는 지금 좀 금지를 하셔야 되고 이런 테마주들의 흐름은 여러분이 보실 때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정도로 길게 보시면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마를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환경 협약이나 해서 한솔 홈데코 같은 종목들이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렇게 강한 지금 테마의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테마들 뭐 태양광도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리넥 같은 경우에 한 6% 정도 상승, 네. 소득부 신소재가 2% 상승. 그래서 뭐 테마주들의 흐름은 그 어떤
한 테마에서 강력한 종목이 있나 없나를 보고 테마가 살아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테마 흐름은 상한가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의 흐름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전형적인 금요일에 조용한 차분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한가 치는 그런 테마 안의 종목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어제 그리고 그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다날이 오늘도 거의 갭으로 뛰어서 잘 가고 있는데 다날 포함해서요. 아마 다날이 제가 알기로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성규배 대표님의 계좌 한번 오픈을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지금 첫 화면을 좀 봐주시면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규 편입을 한 다날은 지금 현재 두 번째 밑에 보면은 다날이 현재 지금 여기 아침에 이제 캡처를 떠서 올렸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보이는 건 한 5%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한 조금 더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쭉 보시면은 신규 편입된 종목이 지금 전일 빅텍이라는 종목을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전일 상한가 안착을 하고 현재 4% 정도로 되어 있고 수익은 이제 한 11%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5%권에서 3%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역시 조정 구간에서는 역시 관심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우리가 15,000원 부근에 편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점이 만들어진 게 15,200원대입니다. 15,200원대인데 그래서 15,200원대 저점을 보고서 이제 15,000원에 일부 편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한 2.6% 정도 수익을 가지고 지금 홀딩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트레이딩 하더라도 보통 이제 종목들 상한가 종목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시장이 어떤 특정 업종들이 나타나고 해야지 뭐 후발주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오늘은 오후장 2시 이후까지 역시 조금 관망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일부만 편입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물량을 늘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눌릴 때마다요? 지금 현재 이제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고 전고점 돌파라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었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보시게 되면은 차트 흐름을 잠시 한번 좀 띄워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점이 눈앞에 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고요. 지금 전고점 가격대가 16,300원대입니다. 16,300원대에서 이 종목이 힘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돌파를 못하는 것보다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고점 때도 있고 금요일 분위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0.95% 정도 샛별이 모습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만약에 지금 보시는 이 살아있는 5일 3일선 라인이 이제 15,000 역시 한 300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대의 아래꼬리를 노리는 매매 그래서 뭐 비중을 한 10% 갖고 계신다면은 조금 더 10%를 편입시키고 그래서 조금 조정을 기다려서 매매를 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응은 쭉 좀 지켜보다가 오후 2시에 사볼 만한 종목이 없는지 그때 한번 또 대응을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간패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성기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했던 속을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3153-2611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그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자세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지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상담받길 원하세요? 글로비스를요, 114,000원에 매수하고 비중은 한 두 가지 종목에 한 100% 정도 돼요.
네. 자, 글로비스를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11만 4천 원요. 11만 4천 원요. 비중이 얼마시라고요? 45% 정도 돼요. 아, 비중이 꽤 되시네요. 자, 11만 4천 원이면 한 몇 달 정도 전에 지금 사시고 예, 계속해서 눌렸다가 지금 올라왔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정확하게 궁금하신 점은요? 그래서 이거를 네.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상태라 답답해서요. 네. 목소리가 떨리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지금 10만 원도 안 되는데 11만 4천 원에 사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비중도 45%면 거의 뭐 반에 가까운데요. 그래요. 네. 오늘도 저희가 정양환 전문가님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좀 고민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한번 제가 부탁드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양환 전문가님. 예, 네. 글로비스 올라오겠죠?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제가 조금 멀리 폈는데요. 일차적으로 여기에 매수가가 작년 같으네요. 작년 것 같고, 최근 글로비스는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글로비스의 어떤 그 현대차, 기아차의 운송업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어떤 강세가 흐르는 보는데 왜 글로비스를 빠졌을까라는 의문도 생기는데요. 네, 왜 못 따라갔나요? 글로비스의 어떤 뭐 기업적인 측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뭐 이슈화도 없고 그냥 어떠한 그 거래량 네. 감소와 그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어떤 좀 외면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 예. 근데 최근에는요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뭐 거의 붙어 있지는 네. 않고요. 그리고 제가 차트를 그렸는데요. 네. 자, 얼마 전에 보면 최근에요. 87,100원을 찍었습니다. 예, 네. 저점을 찍고 네. 반등 구간에서 조금 눌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받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뭐 10만 4천 같으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의 어떤 그 운송업체의 어떤 또 이양도 있고 외국 네. 운송업체에 대한 어떤 그 선박으로 이동하는 네. 그 운송업체에 대한 이양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뭐 희망적인 얘기도 있고 이래서 네. 지금 차트 흐름상을 보면요. 여기 21일평선은 오늘 지금 살짝 올라갔는데 위에 60일이평선이 조금 눌리죠, 조금요. 네. 예, 요 부분만 탈출한다면은 10만 원권에서는 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고요. 네. 10만 원권에서부터 보면 또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조금만 터준다면은 요 종목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얼마 정도를 기다리면 좋을까요? 일단 10만 원 정도에서 매물대를 한 번 또 뚫어야 매수가가 11만 4천 원이니까 14,000원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예, 예.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뭐, 거래량 좀 터주고 조금만, 저거 한다면은 한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은 네.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비중을 조금 조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쭉 들고만 있으라는 지금 비중 말씀이신가요? 45%인데요. 네. 45% 같으면 좀 많습니다, 비중이. 네. 근데 요 위에 121이평선인데요. 요것만, 요 선이, 제가 끄어보겠습니다. 네. 10만 4천 원. 10만 4천 원만 돌파한다면은, 뭐, 이거는 뭐 10만 4천 원까지도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10만 4천 원권대가 또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반등 가능하다. 단지 하나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일단 10만 4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겠고, 그걸 뚫으면은 11만 4천 원 매수가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좀 시원하진 않은 답변인가요? 글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크로바의 혜택도 있는데. 네. 그걸 여쭤보죠. 예, 크로바의 혜택이랑 두 가지 종목 해갖고 한 100% 정도 돼요. 그러면은 100 빼기 그러면- 45는 얼마죠? 55? 55입니다. 예. 네. 55%? 그러니까 10,000원에 샀거든요. 네. 크로바 하이텍을요. 예. 자, 근데 크로바 저기를- 하이텍도 거의, 네,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 거의 고점에서 많이 좀 사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예, 지금 거의 8,000원, 8,500원 박스권인데 역시 좀 손실 구간이라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무튼 현금을 하나도 안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라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받쳐주면 그래도 좀 한 종목을 보시면서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두 종목 다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크로바이텍 아몰레드 준대 제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크로버 하이텍은 최근에 반등 후 좀 조정 구간입니다. 네. 이 조정 구간은 어떤 그 흐름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기간 조정이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고 중요한 거는 제가 차트를 그려놨는데요. 네. 크로버 하이텍은 10,000원 같으면 10,000원은 충분히 넘어갑니다. 예, 지금 9천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건 안 네. 되네요. 아, 그럼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다른 차트로 바뀌면요? 잠깐만요. 네. 지금 크로버 하이텍을 봤는데요. 차트상으로는 차트상 흐름은 박스권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네. 박스 탈출을 해야 되고요. 상단에 122평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뚫는다면은 9,000원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네. 61평선이 있기 때문에 9,000원까지는 가능하겠고요. 어떤 지금 이 크로버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래량이 좀 부족합니다. 보이시죠? 거래량. 네. 거래량이 좀 부족하고 보이고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크로버 하이텍은 박스권에서 탈출해서 지금 매물대를 거치고 있는데요. 네. 9,000원대까지만 가면은 9,000원 61평선만 뚫는다면은 9,000원대까지만 가면은 9,000원대에서 10,000원대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네. 예, 매물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서 고점 있죠. 최근의 네. 고점. 최근 고점에서 밀렸는데요. 밀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거래량 부재. 그리고 좀 쉽게 말하면은 개인들만 지금 조금 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조금 사고 있는데요. 네. 좀 기다리시면은 9,000원대 보시고 1차적으로 9,000원대 보시고 9,000원에서 좀 밀린다면은 그때 조금 비중 조절하시고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우, 저 장대 음봉만 없었으면 어떻게 좀 반등해보는 건데, 저것 때문에 눌려서 지금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네요. 예. 안타깝지만 일단 9,000원까지 한번 뭐 기다려보시죠. 9,000원 도달하면 약간 비중 조절하시고요.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야죠. 뭐. 네, 그래요. 글로비스 크로버 하이텍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다음번에 또 비중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그때 한번 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전화를 받아보죠. 네, 어디 사신 누구신지는 묻지 않고 어떤 종목인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만우십니다. 네네. 어떤 종목으로 상담받길 예. 원하세요? 모베이스 아, 모베이스요. 16,300원. 네, 한 40% 갖고 있는데 네. 뭐 회사가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당최 주가가 별로 안 움직여서 오늘 조금 올라가는데. 예. 좀 재미없으시죠? 예. 예, 열어봐도 뭐 거의 조용하고 또 열어봐도 조용하고. 그래요. 일단 뭐 STS 상에서는 거래가 거의 없다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글쎄 얘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그리고 너무 목표 주가를 네.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 안 움직이는데 언제쯤 움직일 것인지, 움직인다면 얼마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거 두 가지 여쭤보셨네요. 네, 일단 모베이스는 2월달에 올해 2월달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모베이스는 휴대폰 케이스, 넷북 케이스를 만든 회사거든요. 네. 삼성전자에 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상장 후 좀 많이 하락했죠. 상장 후 많이 하락했다가 지금은 파동에 의해서 조금 박스권이지만은 조금 상승 모멘텀을 좀 타고 있습니다. 네. 예, 상승 모멘텀 타고 있는데요. 모베이스라고 하는 종목은 신규주는 대체로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신규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신규주는 들어가면은 먹으면 많이 먹고 쉽게 말하면은 하락하면 많이 하락하는데 신규주의 어떤 방향성을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방향성이 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고 16,300원. 16,300원 같으면 거의 17,300원입니까? 16,300원이죠. 네. 16,300원 같으면 거의 지금 매수가까지 근처 왔는데요. 네. 자, 일단 1차적으로 17,000원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예. 종목은 네. 상승한다면은. 그리고 18,000원권에서는 무조건 일단은 이익 실현하십시오. 일단은 50% 정도. 네. 17,000원 돌파하고 18,000원권에서는 조금 이익 실현하시고. 자, 손절가는 현재 손절가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14,000원까지는 보면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바로 밑에 보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15,500원대에 이탈한다면은 여기서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네. 예. 그렇게 좀 단기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그러면 17,000원, 18,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1차적으로는 17,000원. 예, 음. 17,000원권에서는 매물도 좀 있으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17,000원에서는 조금 이 수익도 좀 챙기시고 돌파 못한다면 여기서 조금 수익 챙기시고 아니면 돌파한다면 보유하셔가지고 18,000원 권역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베이스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어떤 종목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제가 지금 2개 종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A모션이랑 웅진케미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 A모션 단가는 1,155원이고요. 웅진케미칼은 1,14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각각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반반이요. 50%, 50%요. 예, 오늘 참 제가 느끼는 거지만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는 항상 좀 보유하고 계신 게 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좀 안전한데 뭐 두 종목에 다 50%로 이렇게 올인을 지금 하신 상황인데요. 자, 두 종목 모두 지금 일단 손실 구간이신가요? 네네. 네, 아유, 목소리가 잦아드셨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A모션이 1,040원 정도인데 1,155원에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일단 조금 조정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급하게 막 내려오는 그런 차트인데요. 네. A모션은 자전거 테마주죠. 네. 자전거 테마주인데 A모션의 좀 하락에는 초록뱀이라는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네. 있습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지분을 30% 인수했다는데 사실은 초록뱀이라 하는 회사가 자본 잠식 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루머 때문에 조금 깔아앉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십시다. A모션은 반등 가능합니다. 일단은 반등 가능하고요. 일단은 뭐 21 이평선 좀 밀렸지만은 사실은 21 이평선 밀렸지만은 위에 상단 위에 보면은 122평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뚫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거래량입니다. 예, 네. 이것도 수급에 좀 문제가 있죠. A모션 같은 경우는 네. 수급적 거래량이 있고요. A모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반등 가능하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매수가를 보시고 1,155원. 예, 1,155원 정도 보시고요. 1,155원 돌파한다면은 한 1,3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손절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만약에 1,000원 이탈한다면은 네. 1,000원 이탈한다면은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예, 축소하시고 만약에 뭐 1,000원에서 930원까지 온다면은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예. 자,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필터 사업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한 웅진 케미칼도 짧게나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웅진케미칼은 제가 뭐 일단 차트상 흐름을 보여드리겠고요. 네. 자, 웅진케미칼은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11이평선까지 내려왔는데요. 단기 반등 가능하고요. 일단 이것도 좀 수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예,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2,200원 정도 드리고요. 뭐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웅진케미칼은. 네. 반등 구간입니다. 예. 네. 자, 웅진케미칼은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하셨고요. A모션은 그래도 손절가까지 조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메모 잘 하셨죠? 네, 잘했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뭐 두 종목 전체가 사실 포트폴리오에 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상담 듣고 계속해서 좀 수익이 쑥쑥 올라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해우소는요,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4포인트 이상 올라서 1679포인트, 코스닥은 3포인트가량 올라서 527포인트입니다. 오늘 금요일장에서 좀 조용하리라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